자, 첫 번째, 장비병. 위험합니다. 심각해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비병이 열받아요?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몸은 솔직하게 뮤를 보고 있는걸? 오늘의 월드컵. 기타 치면서 빡치는 상황 월드컵 32강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컨, 퍼스트 같은 거 연습해옴 vs 레코딩하면 개 못 쳐짐. 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뭐 동아리라던가 뭐 밴드부 같은 거 할 때 카피를 서로 해오자고 약속은 했는데, 어떤 곡을 해오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기타끼리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야. 기타가 두 개의 파트가 있는 곡인데 둘 다 똑같은 파트를 연습해온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 평소엔 잘 쳐. 뭐 잘 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평소엔 잘 쳤어. 근데 녹음하니까 자꾸 틀려. 근데 이 녹음을 내가 언제까지 끝내야 돼. 뭔가 목표한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녹음이 자꾸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둘 중에 뭐가 더 열받냐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밴드를 할 때 많이 겪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겪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야, 이 일은. 그래서 뭐가 더 빡치냐고 하면, 첫 번째는 저의 과거형이지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레코딩 했을 때 녹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열받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방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을 해, 제발. 밴드를 하면 기타끼리 얘기를 좀 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습을 좀 해. 녹음할 거면 연습을 해. 카피 좀 하고. 자, 그래서 저는 2번 고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심각한 다운 튜닝 대 연습할 때 악보가 없음. 뭔가 느낌이 살짝 비슷한 감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나는 009 게이지를 써.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야. 근데 A까지 내려야 되네? 그럴 때 좀 열받는 상황. 그 다음, 연습할 때 악보가 없음.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곡에 따라서 좀 달라. 악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된단 말이죠.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참고할 때 효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악보가 없어도 잘 칠 사람이 악보까지 보게 될 경우에 효율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악보가 없다? 맨 땅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하드코어 디아블로 시작했는데 그냥 검 하나 들고 시작하는 거야. 버스 없이. 그런 느낌인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열받냐? 악보가 없을 때가 조금 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멜로디는 좀 딸만해요, 솔직하게. 근데 코드 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코드는 대충 루트음이라도 적혀있으면 빨리빨리 넘길 수 있거든요. 다운튜닝은 어차피 다운튜닝 곡을 연주할 사람이었으면 뭔가 대비가 돼 있어. 게이지를 굵은 걸 쓰던 뭔가 대비가 돼 있어요. 또는 그걸 교훈 삼아서 준비를 하면 돼. 근데 악보는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영원히 안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보 없음이 좀 더 열받네요. 세 번째인데요. 카포 까먹음 대 연습이 잘 안 되는 날. 카포 까먹음 같은 경우에는 집에 카포가 없는 경우라기보다는 외부에 연주를 하러 갈 일이 생겼을 때, 뭐 합주라던가 공연이라던가 뭐 이럴 때 카포를 까먹은 경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습이 잘 안 되는 날. 사실 이런 날은 되게 많죠.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고 뭐 365일 1년 내내일 수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어. 근데 잘 안 되는 날은 뭐 그냥 잘 해 인마. 근데 카포 까먹은 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이 잘 안 되는 건 내가 그냥 좀 감정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짜증이 나고 그런 거지만, 카포를 까먹은 거는 물리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주에 가서 3카포를 껴야 되는데 카포가 없다? 연주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어요. 뭐 카포 사러 나갈 거야? 가가지고 쿠팡이츠로 배달시킬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카포 까먹은 게 너무 열받는다. 자, 네 번째. 주위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 기타 만짐대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들어버림. 사실 첫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예민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만지느냐, 뭐 나랑 친한 사람이냐, 생판 모르는 사람이냐, 적당히 친한 사람이냐, 뭐 말만 섞어본 사람이냐, 누구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제가 원래는 남이 제 기타를 함부로 만지는 걸 싫어했어요. 말하고 물어보고 만지는 거 괜찮아. 근데 그냥 기타 잠깐 세워놨는데 누가 그냥 치고 있어. 그럼 좀 열받죠. 약간 뭐랄까, 기타 치는 사람한테는 기타가 단순한 기타라는 물건 이상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내 지갑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뭔가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줄이 끊어질까봐 뭐 이런 건 아닌데, 괜히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들어버림. 사실 제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별로 빡치진 않아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든 대로 열심히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할 때 열받는 건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열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내 기타를 만질 때가 더 열받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5번째, 줄 잘못감 대 실력 열등감 느껴질 때. 줄 잘못감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잘못 끼울 때도 있고, 감는 횟수를 잘못할 때도 있고, 너트를 잘못 끼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열받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감는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감았다 뺐다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내 자신이 그거를 다시 봐도 너무 열받는다. 그냥 답답해 죽겠어. 뭔가 했던 일을 또,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줄 가는 게 뭐 엄청난 일이라고. 근데 그거 하나 잘못되면 시간 소요도 그렇고 되게 열받아. 그래서 생각보다 열받는 잘못감. 2번째, 실력 열등감 느껴질 때. 사실 실력 열등감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게 감정적인 건데, 열등감이 느껴지는 걸로 열받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열등감을 느껴도 부질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질투, 시기, 부러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약함에 대한 증오,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야. 물론 이제 열등감이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걸로 인해서 짜증을 내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튼 열받는 것도 사실이다. 감정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뭐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심하면 기타를 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을 느낄 레벨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레벨을 알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한지도 알고, 제일 중요한 건 나보다 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나랑 똑같이 쳤는데 나보다 잘 치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보다 몇십 배는 많이 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노력에 의한 합당한 대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열등감은 최대한 털어내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줄 잘못감으로 갈게요. 자, 6번째, 손 크기가 작은데 이펙터 오류 이슈. 이거는 사실 저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손 크기가 작은데, 뭐 손이 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점도 없습니다. 손은 스트레칭해서 늘릴 수 있고, 손이 찢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크기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 안에서 가능한 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잘해. 손 큰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손 크기에 맞는 플레이나 잘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 크기가 작은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타를 못 치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펙터 오류 이슈. 이거 정말 피똥삽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제가 공연을 했어요. 제가 오프닝 팀이었는데 뒤에 팀이 공연이 한 15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기타가 막 다 체크를 해봐야 돼. 왜냐면 지금 이제 사진이 페달보드잖아요. 그럼 저 중에 뭐 하나가 맛이 갔는지 몰라. 근데 페달보드 하나만 쓰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이펙터를 최소 3개 4개 이상, 많으면 뭐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다 점검해봐야 돼. 근데 지금 합주실이 아니야, 공연장이야. 다 점검해봐야 돼. 근데 점검을 해도 문제야. 왜냐? 그 하나가 만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딜레이,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뭐 안 중요한 페달이 없겠지만 매우 중요한 거라면, 그게 안 되면 어떡해. 근데 그분은 왜 안 됐냐? 렉 이펙터를 사용했어요. 앰프 시뮬이나 뭐 캐비넷 시뮬 이런 걸 썼겠죠. 그래서 FX 루프에 돌린 거예요. 근데 앰프에서 FX 루프가 볼륨이 0이 돼 있었어. 그거 별거 아닌데 뭐 15분이나 걸리냐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하나하나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허둥지둥하고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놓친 거지. 그러다가 FX 루프가 0이 돼 있는 걸 보고 욕을 하면서 올리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열받냐, 그 장면을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손이 작은 사람으로서 이펙터 오류가 더 열받는다.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 나오는데? 자, 장비병이 자꾸 도짐돼 공연 때 솔로 틀림. 자, 빡치는 상황 월드컵이죠. 빡치는 상황이에요. 상황. 단기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비병. 위험합니다. 심각해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비병이 열받아요?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 즐기고 있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몸은 솔직하게 뮤를 보고 있는걸? 장비병 때문에 열받은 적이 있어? 아니, 없어요. 단지 열받은 척을 하는 거다. 왜냐? 인정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장비병에 빠져있고 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장비병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장비병은 별로 열받는 일이 아니다.
근데 공연 때 솔로 틀림 매우 중요해요. 기타리스트의 자존심이 언제예요? 밴드에서 연주를 할 때? 내가 베킹을 할 때? 아니. 피킹 하모닉스를 할 때? 아니. 퍼포먼스를 할 때? 아니. 고작 8마디 되는 그 순간 기타 솔로를 위해 준비한 솔로를 틀릴 때 매우 쪽팔립니다. 공연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해. 기타 솔로 때만큼은 관객들이 기타를 봐줍니다. 단 그 순간만큼. 내가 30분 동안 없던 사람이지만 단 20초 집중을 받는 상황에서 연주를 틀린다? 쥐구멍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공연 때 솔로 틀림으로 가겠습니다. 8번째, 하울링 귀테러 대 귀찮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울링 귀테러 같은 경우에는 합주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신호가 증폭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노이즈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요. 하울링 귀테러는 별로 열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닐 확률이 높아. 나 자신이 하울링을 만들었을 상황이야 어차피. 그래서 괜찮아요. 남이 피해를 보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귀찮은 연습을 해야 함.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딱 저 포즈예요. 프로도 어제도 그랬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게 하고 싶은 거랑 하기 싫은 거가 아직도 저는 극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녹음하다가 배도 고프고 졸리고 할 건 해야 되고 근데 딱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녹음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팔도 비빔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귀찮은 연습을 해야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플루이드 로즈 브릿지 대 케이블 이상.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열받는 거 2개가 나왔죠. 플루이드 로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줄을 갈고 셋업을 하는 걸 리페어샵에 맡기면 돼요. 플루이드 로즈의 장점이 뭐예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드랍 튜닝을 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크게 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수평 맞추고 락킹 튜너 잠그고 안정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리페어샵 가서 플루이드 로즈 셋업하는 거 비싸봤자 4만원입니다. 엘릭서 줄 걸어 넣으면 만질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케이블 이상? 자, 단순히 케이블이 고장나면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합주실이야, 공연장이야, 케이블이 이상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크가 사라짐 대 이론이 부족한데 공부하기 귀찮은. 이거는 그냥 우승 후보네요. 이론 공부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피크가 사라지는 건요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일단 피크는 어차피 매일 사라져. 짜증난다고 해서 답이 없어. 그냥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현상이야. 우리가 그냥 항상 패시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일일이 하나하나 화내면 다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어야 돼.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거기에 화를 내는 거. 2번째 이유, 돌아와. 없어졌다고 생각한 피크가 언젠간 돌아와요. 냉장고에서 나오고 세탁기에서 나오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고 침대 밑에서 나오고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나오고 귀 뒤에서 나오고 뭐 팬티에서 나오고 어디선가 나와. 어차피 기다리면 와 피크는. 그래서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 반면 음악 이론 끝이 없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야. 항상 나 이 정도 알면 꽤 많이 배웠을지도 하는 순간 그 위에 레벨에 뭔가가 있어. 그럼 또 피똥 싸게 공부를 해. 그럼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피똥 싸게 공부를 해. 그럼 또 뭐가 있어. 그럼 또 피똥 싸게 공부를 해. 그럼 또 뭐가 있어. 계속 있어.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또 나와.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뭐가 나와. 그냥 하스스톤 사기 카드 같은 거야. 연계, 손에 있는 카드를 다시 내보냅니다. 연계, 필드에 나가 있는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동전 사용, 다시 필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덱으로 들어옵니다. 이거야. 그래서 음악이론은 굉장히 열받는. 아마 이건 우승 후보일 것 같아요. 자, 11번째, 손목과 손가락이 아픔 대 치다 줄 끊어짐.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신체와 물건이에요. 물론 2번째도 신체가 아플 수 있어. 근데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뭐 그게 무슨 혈관에 꽂히지 않는 이상 기타 줄이 끊어지면서 그냥 단기적인 아픔이다, 타박상이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손목 건초염, 터널 증후군, 이런 약간 지속적인 병,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는 병, 하다못해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줄이 끊어지면 그냥 엘릭서 2만원에 사서 갈면 되지만 손목이 끊어지면 손목 2천만원에 사서 갈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이버펑크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 손목이 끊어지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손목이 없으면 기타만 못 치는 게 아니다. 게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더 짜증나겠죠. 자, 12번째, 피크가 통기타 구멍 속에 쏙. 튜닝이 잘 안됨. 진동 튜너인데 시끄러움.
이거는 좀 비등비등하네요. 좀 짜잘하게 열받는 건데, 피크가 통기타 구멍 속에 쏙은 그렇게 열받지는 않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열받는 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항상 즐겁다, 마참내,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경우에 통기타를 흔들면 쉐이커 효과가 나와요. 흥을 돋굴 때 굉장히 좋다. 옆에서 A 코드, G 코드, A 마이너 코드를 칠 때 기타를 관장민 마냥 어깨 위에 올려놓고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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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차카 차카차카 차카 하면서 리듬 악기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튜닝이 잘 안되거나 진동 튜너가 시끄럽다는 말이 무엇이냐, 헤드에 붙이는 클립형 튜너를 붙이면 이 진동을 이용해서 440MHz를 이용해서 튜닝을 하는 건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그 진동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기타를 울리게 하는 거겠죠. 그런 소리들이 음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언제 이런 상황을 많이 겪냐, 합주실에서 클립형 튜너를 꽂고 튜닝 좀 하려고 하는데 베이스가 둥둥둥 지지둥지둥 따라당땅, 아우 신나. 이 베이스 언제 크게 쳐보냐. 저기요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튜닝 하려고 하면 둥지두 빠지 둥지두 빠지 두구두구 다가다가 두구두구 다가다가 촥.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제 딱 하려고 하면 보컬이 와 이런 상황이 보통 발생을 하는데, 제발 세팅 좀 하고 제발 연주 좀 하고 싶은데 안 도와줘요. 자기들 세팅한다. 이럴 때 좀 열받는다. 인간관계가 좀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튜닝이 열받는 걸로 할게요. 자, 13번째. 아무리 잡아도 톤이 엉망돼 우리 보컬이 음치 또는 밴드가 못함. 이거 두 개는 진짜 굉장히 열받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겪었던 일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오픈북을 할게요. 첫 번째가 더 열받습니다. 일단은.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 지는 자기도 못 칠 때 있을 거 아니야. 다 잘 쳐? 5명이 모이면 1명은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아닌데요? 4명 다 쓰레기 아니던데요? 그래? 그럼 4명이 정상이면 누가 1명이 쓰레기일까? 잘 생각해보시면.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 다독여주고 도와주고, 나 또한 못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밴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톤이 엉망일 때 정말 열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제 정말 톤이 안 만들어졌어요. 너무. 그래서 어제의 추억을 떠올리니 너무 열받는다. 그리고 톤에 대한 고민은 기타리스트라면 항상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자, 14번째. 피크 떨굼 대 다리 저림. 피크 떨굼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떨어뜨리는 순간에. 일단 연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요. 줍는 게 너무 열받아. 기타를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들고 있을 때 바닥에 손 뻗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합주실에서 내가 스트랩을 메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크를 떨군다? 열받아. 근데 그게 연주 중이었다? 더 열받아. 뭔가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뭔가 줍기 열받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리 저림.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 다리 저림보다 더한 게 많다. 음악을 하거나 뭔가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라던가 허리라던가 더 심각하고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더 아프고 더 짜증나는 질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리 저린 건 잠깐 다리 펴! 다리 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기타 발판 사라고. 다리 저림은 예방할 수 있고 금방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크 떨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타브 악보 이상함 대 너무 쉬운 곡 해서 재미없음. 자, 이거는 감사한 줄 아세요. 너무 쉬운 곡 해서 재미없음? 그럼 너무 어려운 곡 해서 재미없어 볼래? 너무 쉬운 곡 해서 재미없어 볼래? 답이 나오죠. 타브 악보 이상함. 악보를 믿지 마. 원래 악보는 믿는 거 아니야. 애초에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타브 악보가 이상한 거는 별로 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곡을 해서 재미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예요. 어떤 곡을 연주해도요, 쉬운 곡은 재밌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곡을 가져와도 재밌어. 그거는 재미없게 연주를 해서 그래요. 연주하는 사람이 재밌게 연주를 하면 돼. 가능합니다. 스멜즈 라이크 틴 스피릿, 스모크 온 더 워터, 세븐 네이셔널 아미 다 재밌게 연주가 가능해요. 재밌게 연주를 하세요. 자, 16번째. 치다가 잭 빠져서 귀테러 댐데 치기 싫은 곡 해야 함.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까 거 너무 쉬워서 재미없는 것보다 치기 싫은 곡을 해야 되는 게 차라리 열받아요. 자, 근데 치다가 잭 빠져서 귀테러 댐 같은 경우엔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귀테러 당하는 거 아니잖아. 귀테러를 공유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귀 손상은 치명적? 어차피 당신들은 귀 손상이 되고 있다. 그거 하나로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는다. 그리고 방지가 돼요. 사일런트 케이블이라고 하나요? 잭이 빠졌을 때 소리가 안 난다던가 뭐 방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싫은 곡을 해야 함? 이미 닥친 상황. 해결 불가능? 열받음? 근데 해야 함. 열받는데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열받으면서 해야 돼.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즐겁게 연주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즐겁게 연주를 할 수가 없어. 굉장히 불행하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치기 싫은 곡을 하는 걸로 뽑겠습니다. 자, 이제 16강인데요. 이제부터는 나온 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줄 잘못감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제가 좀 킹 받는다고 했는데 상대가 좀 강하죠. 줄은 잘못 갈아도 10분이면 해결 가능해. 손목은 아프면 10만원으로 해결해야 돼. 병원 가야 되거든. 어때요? 10분이 소중해요? 10만원이 소중해요? 저는 단연코 10만원이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블 이상 대 귀찮은 연습을 해야. 케이블 이상해지면 귀찮은 연습을 못하게 되죠. 해결됐는데? 자, 내가 귀찮은 연습을 해야 돼? 케이블이 이상한데? 아싸, 오늘 연습 못한다. 스쿨뮤직 들어가야지. 자, 농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연습은 도움이 됩니다. 귀찮긴 한데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해. 근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케이블 이상은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진다. 왜냐? 케이블을 새로 사야 되니까. 당장 내가 합주실 공연장에 왔는데 케이블에 이상이 생겼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케이블 이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연 때 솔로 틀림 대 타브 악보 이상음.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타리스트에게 솔로 타임이란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며 고명한 존재이며 위대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실수한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타브 악보 이상한 건 상관이 없어요. 공연 때 솔로 틀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맘대로 내 기타 만짐 대 피크 떨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피크가 떨어졌어? 주우면 돼. 주위 사람들이 맘대로 내 기타를 만져? 주위 사람이 아니게 하면 돼. 주위 사람이었지만 타인으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허락해주지 않죠. 알던 사이에서 갑자기 타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톤이 엉망돼 튜닝이 잘 안되고 진동 추는데 시끄러워. 튜닝은요, 아무리 잘 안돼도 언젠간 되게 돼 있어. 보장돼 있잖아요. 하지만 톤이 엉망, 죽을 때까지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환갑잔치인데 아직도 톤을 잡고 있을 수 있어. 영원한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톤이 엉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 악보가 없음네 카포 까먹음. 사실 카포 까먹음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까먹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카포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건데 합주실에 있거나 공연장에 있거나 아무튼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근데 카포가 없다? 이건 사실상 뭐 군인이 총이 없는 거야. 뭐 이 대체가 안 돼요. 카포는 어거지로 해봤자 엉망일 뿐이야. 연습할 때 악보가 없음? 괜찮아. 얼마든지 기카피해. 너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사이어인 2가 되든 3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카포를 까먹은 거? 카포로 나중에 머리에 구멍 뚫릴 때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포 까먹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오류 이슈 대 레코딩하면 개못 쳐짐. 사실 두 개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둘 다 숨이 턱 막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는데 3시간 안에 녹음을 끝내야 한다.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정말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펙터 오류 이슈? 이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공연을 하는데 사운드 이슈, 소리가 안 나온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 조졌구나. 다급해지고 마음이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럼 이게 해결이 돼도 연주가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펙터 오류가 생기면 개 못 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펙터 오류가 상위 호환이다. 치기 싫은 곡을 해야 하는데 이론이 부족한데 공부하기 귀찮아. 이거는 사실 둘 다 어느 정도 의지의 문제거든요. 치기 싫은 곡도 열심히 하면 어쨌든 되는 거고, 이론이 부족한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근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음악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필요성은 알고 있어. 근데 그냥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예술을 하려고 했지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필요한 건 알아. 근데 치기 싫은 곡?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 하는 거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열받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열받겠죠. 이론은 나한테 도움이라도 되지만
싫은 곡은 딱히 나한테 엄청난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기 싫은 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펙터 오류대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주위 사람이 내 기타를 부숨이 아니에요. 그죠? 내 기타를 고장냄, 박살냄, 뭐 믹서기에 갈아버림이 아니고 그냥 만짐이야. 터치. 단지 만진 거 기분이 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손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펙터 오류? 나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줬다. 왜냐? 이펙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공연이 지체될 수도 있고 정말 큰일이라면 손님이 썩은 계란, 토마토, 달고나 같은 걸 던질 수도 있겠죠. 맞으면은 아프다. 달고나는 맛있다. 그래서 기타 만지는 거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이펙터 오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연 때 솔로 틀림 대 카포 까먹음. 솔로 타임은 기타리스트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대단한 타임이에요. 하지만 카포를 까먹으면요, 솔로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카포로 머리에 구멍 뚫릴 때까지 맞을 수 있다고. 솔로는 잠깐의 쪽팔림이지만 카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카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과 손가락 아픔 대 치기 싫은 곡 해야 함. 그걸 알아야 돼요. 치기 싫은 곡을 하다가 손목이 아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치기 싫은 곡은 열심히 안 쳐요. 그래서 손목이 아파질 때까지 별로 칠 일이 없어. 하지만 손목과 손가락 아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다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열정이 넘쳐 흐르고 불타오를 때 겪는 부상이야. 저거는 대충 해선 일어날 수 없어.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당장 빨리 실력 늘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손이 안 움직여. 너무 열받죠. 아무리 잡아도 톤이 엉망 대 케이블 이상.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케이블이 이상해? 돈 내고 사. 톤이 이상해? 기타 접어. 그러므로 톤이 엉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인데요. 아무리 잡아도 톤이 엉망 대 이펙터 오류 이슈. 사실 톤이 엉망일 거면 차라리 이펙터 오류가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엉망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방구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냥 못 들어줄 정도. 저 사람이 지금 귀를 막고 있잖아. 그럴 바에 그냥 이펙터 오류가 생기는 게 낫다. 왜냐? 어차피 톤이 엉망인데 이펙터가 오류야. 오히려 좋아. 당신 톤이 왜 그따구입니까? 선생님? 젠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이펙터 오류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이펙터가 오류가 생겨서 톤이 이상한 거구나. 원래 톤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펙터에 오류가 생겨서 톤이 이상하다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펙터 오류가 낫다. 카포 까먹음 대 손목과 손가락 아픔인데, 카포를 까먹으면 손목이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의 구타로 인해서. 근데 카포 까먹는 건 솔직히 열받기도 열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일이 생길 것 같고, 좀 둘 다 답답한 쪽에 속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손목 아픔이 좀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포는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 기타리스트에게 빌린다던가. 왜냐면 지나가는 길에 기타리스트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 편의점에서 카포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빨래 집게로 대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행위가 가능하지만 손목과 손가락 아픔은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뭐 채팅에 나온 것처럼 보이싱을 바꿀 수도 있고. 자, 결승전인데요. 톤이 쓰레기 대 손목이 쓰레기. 둘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목과 손가락 아픔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 진찰,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인한 보조적인 수단이 생겨요.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지만, 톤이 엉망이다? 응, 니 탓이야. 어쩔 TV. 응, 내가 못한 거야. 못 도와줘. 프리셋 써봐. 손맛 안 나.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쏟아부으면 얼추 해결이 된다? 안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럴듯한 톤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프리셋을 뭐 사던가 말던가.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몇백 곡을 연주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는 톤을 다 사? 아니요. 결국에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임시 방편일 뿐이지 어쨌든 넘어야 할 벽이다. 톤이 엉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은 톤이 엉망이 됐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공연 때 솔로 틀립. 확실히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죠. 쪽팔린 게 크죠. 쪽팔린 게 부끄럽다. 주위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 기타 만지. 어떻게 보면 되게 별일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짜증난다. 왜냐하면 내 기타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악기와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
기타 짱인데 그것을 함부로 한다. 어쩌면 그 사람한텐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 근데 금태양이 와서 내 여자친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수다. 오랜만에 기타 관련된 월드컵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재밌네요. 또 재밌는 월드컵 있으면 추천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쟁이들은 이제 들어가 있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다 봤으면 광고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나가 이제.